지구인이 레벨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 생각 환경. 생활 환경. 신체 환경. 3 환경제비에 나선 지구인 더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You're the one I want. I like shiny things, but I bury you in paper rings. That's right. 오늘 새로운 짝꿍을 네. 제가 소개해 드릴까 아유, 하는데요. 이분은 교수님이시자 작가님이시지만 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지구를 지키는 괴물 박사 곽프로 곽재식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생각 환경을 맡은 네. 곽재식 작가입니다. 네. 제 전공이 네. 환경 안전공학이에요. 와. 제가 프로그램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괴물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엄마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전공 프로그램 찾아오셨네요. 찾아왔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아는 이 세상의 모든 재밌는 이야기들 다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와.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준비한 생각 환경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And I'll make a cup of coffee with the right amount of sugar, how you like it. And I'll make a cup. 아침에 일어나서도 모닝커피 한 잔, 또 사람들이랑 미팅할 때도 커피 한 잔. How you like it.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커피가 지구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 인더 하우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Hold me tight. You make me feel nice. 네, 앞서 만나보신 오늘의 지구인 스타는요, 한마디로 대한민국 아름다움의 대명사십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지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Love the way you wear that dress, making everyone upset. Burning that cigarette, boy. Swear to God, I confess, boy. Craving your candy lips. All black. 뭔가 그림 속의 여인을 보는 것 같은. 네. 더 아름다우세요. 아, 근데 오늘 이지한 씨가 지구 인더 하우스에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커피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근데 커피를 그러면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커피를 마신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아예 안 마셨었어요. 신기하다. 이 쓴맛을 왜 마실까 약간 예, 그래가지고 안 마셨었는데 저 친한 언니가 어느 날 에스프레소 마티니라는 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맛 좀 볼게 이러고 딱 옆에서 먹어봤는데 그 커피의 향이 저는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마시다가 여름에 더울 때는 이제 얼음 왕창 넣어서 아로 또 즐기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사실 오늘 이지한 씨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이지한 씨 미스코리아 대 때부터 팬이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병헌 씨 동생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병헌 씨 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한데 이병헌 씨가 사실 커피 광고에 있었거든요. 그럼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뭐 칸땡 때.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은 수없이 많으니까. 내가 찾은 맛의 밸런스. 이것이 커피다. 원두캔 커피는 역시 편의점에서 먹게 될 때는 그거 다 골라서 먹거든요. 팬심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이번 생각 환경의 주제 바로 커피입니다. 네.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커피 재배의 현주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커피를 마시는 방법 무엇일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소식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커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인가요? 요즘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로 ESG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Environment, Society, 사회를 생각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커피 같은 경우에 요즘 계속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느냐. 일단 커피가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죠? 콜롬비아. 더운 나라. 뭐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케냐. 콜롬비아. 그런 나라들에서 커피들이 다 생산이 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더운 나라.
커피 벨트. 지도 보니까 커피 생산국들이 적도 주변에 위치해 그러네요. 있네요. 그렇습니다. 더운 지방 쪽으로 좀 몰려 있죠. 이게 적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23도 27분 정도 내려간 지역, 북쪽으로 23도 27분 정도 올라온 지역, 네. 요 사이를 커피 벨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렇구나. 커피 벨트라고 하면 기온이나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살짝 빗나가면 생산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맞아요. 커피 벨트가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1년 내내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평균은 20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기 건기가 균형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화산이 많고 해서 토양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 기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생산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 이 커피 나무가 한 서너 살이 되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 꽃이 한 이틀 사이에 집중적으로 펴요. 긴 기간 동안에 피는 게 아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 커피 체리로 바뀌는 그 시기 그게 중요한데 그때 기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기간에 혹시나 설이나 폭우가 내리면 이제 꽃가루 바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작황이 아주 나빠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비가 뭐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 이런 기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미리 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날씨를 꽤 정확하게 예측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지구 평균 온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강우량도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그러면서 가뭄도 잦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야 MC를 할 수가 있군요. 자, 감사합니다. 보통 일기예보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이제 작년 이맘때, 평년 이맘때 날씨가 어땠으니까 맞아요. 이런 정도면 날씨가 어떻게 변하겠다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지금 깨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날씨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예상하지 못한 날씨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커피 생산국 브라질이거든요. 네. 땅도 넓고 커피 농사도 워낙 많이 지어서 작년 여름에 비가 별로 안 오면서 강우량이 줄어들면서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고 네. 겨울에는 또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네. 그래서 커피 농사가 굉장히 힘들어졌었는데 커피가 열대 작물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춥고 영하가 되고 이러면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커피를 생산한 포대 수가 네. 브라질에서 4,880만 7천 포대였는데 이 정도면 작년 대비 22.6%가 감소했다. 22.6%가 감소했다. 많이 아, 감소해요. 많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한 5천만 원이었다면 연봉이 1,000만 원이 날아간 것 그냥 같은 체감이 거예요. 확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생기니까 실제로 생산지대가 점점 좁아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열대농업센터에서는 205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커피 생산지대의 한 절반 정도가 네, 없어질 수 있다. 절반가요? 네, 그런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그러게요. 그러면 2050년 되기 전에 지금 커피를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년 사이에 그렇게 절반이나 사라져 나갈 수가 있고요. 어머나. 그리고 이제 호주에 또한 이제 기후 학회 같은 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당장 뭘 바꾸지는 못하고 계속 된다면 한 2080년 때까지 커피가 아예 그냥 멸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야, 우리 타프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는 무슨 커피를 그렇게 좋은 커피를 마셔서 밥값보다 커피값이 더 비싸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너는 무슨 밥을 커피보다 비싼 걸 사 먹어. 이런 시대 올지도 모르겠네요. 커피 애호가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커피가 이렇게 사라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소비량은 정말 날로 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게 통계로도 이미 확인이 아, 됐는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계 성인이 1년간 커피를 한 132잔 마신다고 합니다. 132잔이면 뭐 한 3일에 한 번? 네. 뭐 한 잔 정도 먹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 몇 잔 정도가 될까요? 1년에 성인 한 명이 마시는 커피 잔수. 네,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2배? 싶은데. 500잔. 500잔? 매니아 되셨네요. 네, 무려 353잔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거의 다- 맨날이네요. 매일 한 잔. 거의 세 배?
그렇죠. 3배, 한 2.7배 정확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이 1인당 커피 전문점에서 연간 소비하는 금액이 10만 9천 원. 와. 10만 9천 원을 커피에 쏟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1위래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박이다. 네. 커피 생산국보다도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카페도 못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비량이나 수입량이 좀 줄어들진 않았나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커피 소비량이 줄어든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정말 한창 심했던 2020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커피 수입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6.4%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10만 톤의 커피를 수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카페에 못 간다,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들 집에서 홈카페를 해놓고 먹는구나. I must confess, when I wear this dress, I feel like dancing the whole night with you. And when I do, 홈카페 하면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많이 더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오면 괜히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싶고 맞아. 하다가 좀 실패하면 한번 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 소비량이 오히려 더 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좀 젊은 친구들은 왜 커피를 왜 맛이 아니라 약간 멋처럼 생각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기도 네, 하거든요. 점심시간에 이게 직장인분들이 식사하시고 나면 다 하나씩 이렇게 들고 들어가시는 아, 모습을 맞아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도 확실히 네,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왜 2층 커피숍에 2층을 올라가면 다 노트북을 하나씩 놓고 맞아요, 맞아요. 공부를 하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공간 사업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이 사실 이제 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면은 막 크지는 않은데 누구 막 집에 초대하기도 뭐하고 그러네. 엄청 친해야지 집에 초대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보자 하면은 뭐 그럼 카페에서 일단 보는 거예요. 독서실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스타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사업하고 너무 이게 잘 맞아갖고 그게 또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서울에서 커피 가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요식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단기 초소형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거예요. 커피값 뭐 한 10,000원 정도를 내고 한 3시간 정도 그 공간을 빌려 쓰는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자리값, 이야기, 자리값. 그렇죠.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정말요? 그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약간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이유 같아요. 아까 커피 많이 나는 나라들 이런 거 쭉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중에서 커피 제일 먼저 마신 나라 어딜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먼저 마셨대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어떻게 발견됐느냐? 어떤 목동이 뭐 양을 이렇게 먹이고 있었는데 양이 어디 가서 뭐 풀도 뜯어먹고 뭐 열매도 뜯어먹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양이 밤이 돼도 잠을 안 자고 계속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에티오피아에서 유명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양이 도대체 뭘 먹고 밤에 이렇게 설치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양이 먹던 이상하게 생긴 열매가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자기도 맛보고 차 다려면서 먹어보고 하니까 아, 이거를 마시면 잠이 깨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탄생했다라고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역시 또 설득력이 또 있네요. 현대 한국인들 야근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이 커피를 마시는 그 버릇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인들 학창 시절 때부터 그걸 경험합니다. 시험 공부하고 벼락치기 공부하고 이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생기네요. 그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 누구겠습니까? 고종 황제. 고종황제. 고종황제가 커피 좋아했다는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해보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한국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 베르뇌 주교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천주교의 성직자시죠. 저기 우리 초반장님하고 같이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짜잔.
커피 40리브르, 네. 흑설탕 100리브르. 네. 리브르 뭘까요? 무게 단위입니다. 0.5kg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런의 주교가 커피를 너무 드시고 싶었나 봐요. 한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홍콩에 있는 다른 신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40리브르, 그러니까 한 20kg 정도 되죠. 커피 20kg, 그리고 설탕 50kg 정도만 좀 보내달라. 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때 홍콩에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결국 커피가 돌아오는데 한 1년 1개월 1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사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1861년 4월 7일에 커피가 도착했다. 와, 너무 먹기 힘들어. 커피 진짜 먹기 너무너무 힘든. 커피 생각이 사라졌을 것 같은데. 아니 반대로 뭐 오자마자 커피 우리 택배만 와도 얼마나 기쁜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선교사분들이 조선인들에게 커피를 전파했을 거고 또 조선 주재 외국인, 뭐 왕실과 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점차 알려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개화기 때 그 약간 좀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면서 점점 커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1890년대 후반에 그 이제 유럽인 중 한 명 이제 알버트 고샬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커피 약간 상점 같은 거, 매점 같은 거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이제 커피 판매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메뉴 그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준비하고 왔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제 광고로 메뉴를 그냥 실어 놓으신 거거든요. 영어로 기사를 실었고요. 모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한 파운드에 75센트, 그리고 이제 자바 커피는 70센트 이렇게 달러 가격으로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 70센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이게 그 당시 1800년도에 되게 비싸. 750? 굉장히 비싼 것 아닌가?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고 이렇게 하니까 19세기에 소개는 됐지만 대중화는 많이 안 되고 있다가 그렇겠네. 20세기가 되면서 커피가 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 이제 차 마시는 곳, 차를 즐기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끽다점이라고 하는 업소들이 네. 전국 곳곳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차를 팔면서 뭐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에 대해서 이제 점점 친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부들이 손님이 오셨을 때 커피를 끓여서 이렇게 대접을 하십시오. 라는 뭐 이런 문화도 조금씩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서 커피를 만드는 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약간 생활의 지혜 기사처럼 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커피와 물의 비율은 1대5 정도. 그리고 끓는 물에 커피 가루를 넣고 30분 정도 끓인 후에 설탕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유를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크림을 넣으려면 차라리 좀 넣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러니까 1920년대에 커피를 즐기셨던 뭐 100세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라떼는 라떼를 안 마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라떼는 비엔나 커피를 다들 마셨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커피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커피 타임 정도는 좀 가져봐야죠. 1920년대 커피는 정말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신문에 소개한 그대로 한번 끓여봤거든요. 정말요? 오, 이렇게 크림이 아니 비주얼이 되게 색다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에스프레소에 약간 진짜 비엔나 커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뭔가 맛있다. 살짝 달달하면서도 어떠세요? 그래서 뭔가 20년대라고 하니까 약간 독립운동가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마시다가 그 독립운동 얘기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독립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커피 드시고 했었겠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커피 타임 하면서 정말 분위기 좋아졌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의학계에서는 이 커피 타임 때문에 빈축을 산 사건이 있어요. 그래요? 네, 1960년 초겨울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아파서 국립의료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직원들이 커피 타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커피 타임 시간 때문에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접수가 늦어지고 결국은 치료를 못 받았어요. 어머, 커피 타임에 네. 커피를 즐기느라고. 네, 직원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커피 네. 타임을 즐기느라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마침 또
금호동에 버스 전복 사고가 있어서 응급 환자들이 대거 응급실로 간 거죠. 네네. 근데 응급실 담당 간호사들조차도 커피 타임을 어머나.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지키지 못한 관계로 이 응급 환자들조차도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 당시 많은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 커피 때문에 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는 또 그만큼 또 커피가 매력이 있었나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기호식품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로도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커피를 키우기 위해서 뭐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고 비료를 뿌리면 네. 비료를 만드는데도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이 될 뿐더러 네. 커피는 뭐 사과나 배추는 그냥 따서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딴 다음에 까고 거기서 씨앗만 뽑아가지고 말리고 볶고 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네.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다 연료를 맞네. 태워가지고 이산탄소를 계속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커피를 얘기하면 그 커피를 기우는 자리도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원래 탄소 흡수 역할을 하던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서 그 자리에서 커피 농사를 하게 되잖아요. 아 원래 그래서- 잘 자라던 나무를 베어내고 네, 물을 베어내서 갈아엎어서 농장으로 바꾸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숲속에 들어가지고 커피를 따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농장 확보 때문에 일단은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보면 상당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가공했는지, 어떻게 팔아서 또 쓰고 버리는지 요거를 다 한꺼번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이 될까 이런 거를 다 분석한 것이 탄소 발자국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낼게요. 아, 퀴즈. 커피 생산하는데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나올까? 뭘까요? 오늘 뭐 학교 온 것 같아요. 아 그냥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 1kg당 한 15.33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15.33kg에서 한 70% 정도가 수출하고 운송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커피 그 자체보다. 지금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게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환경을 파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반성까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좋아하는 커피를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뜻 드는 게 커피 원두를 수송할 때 비행기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뭐 화물선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화학 비료를 유기 폐기물로 대체하면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거나 포장량을 좀 감소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부분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어디서 더 효율 높은 걸로 바꿔 놓으면 좋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 운송 부분 맞아요. 혹은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연료라든지 이런 게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연료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네네. 사용한다거나 커피 수출을 할 때 한번 볶아버리면 무게도 내려가고 보관도 쉬워지고 하니까 그 운송하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효율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커피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제 전공이 이제 공학이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기계 막 치익 하면서 막 하면 막 에스프레소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어떻게 커피가 막 나오는지 신기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하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물을 한 80도, 90도 정도 되는 온도까지 높이 올리고 그 뜨거운 물을 대기의 압력의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압력으로 커피를 통과하면서 커피의 그 맛있는 맛과 향을 쫙 뽑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에스프레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기계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더 적은 전기를 소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에스프레소에서 뽑아내는 그런 기계가 개발된다면 그것도 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커피를 오래 마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실천을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아요.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환경은 얼마 정도 관심 있으실까요? 환경에 대해서 다들 그러실 거예요. 쓰레기도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면 되겠지. 뭐 이런 작은 생각들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탑프로님이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지한 씨가 네네.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이제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굿모닝 공지야. 어머, 세 마리네요. 아니 더 있어요. 네. 어머. 그냥 워낙 강아지, 고양이 뭐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기견 센터 봉사 갔다가도 안락사 날짜 잡힌 아이 있으면 또 가서 데려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강아지 4마리랑 고양이 3마리랑 이렇게 7마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꽁이는 유기견들을 이렇게 품고 키우시는 좋은 일 하시는군요. 좋아해서요. 엄마는 한잔 하러 가야겠어. 아침부터 한 잔. 아침부터 엄마가 한잔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저 표시가 문제인 표시인가요? 불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문제가 많군요. 달콤한 향기 두 따스한 감촉 이것만 들어도 좋은 건 어쩜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시니까 맞아요. 굳이 내걸 하신 필요 것 없겠어요. 같아요. 어느 날 맛을 좀 알게 되고부터는 점점 좀 이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라떼 아트 같은 거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에스프레소에 부어주는데 조금 네. 예쁘게. 나도 이거 배우고 싶어요. 예쁘잖아요.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간단한데 요령이 필요하겠네요. 만들고 이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보기는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렵죠. 아우 저거 엄청 어려워요. 이게 찰나라 진짜 손놀림을 섬세하게 되게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아니, 나름 귀여운데요? 그죠? 네. 엉덩이 같아. 혼자 했는데 모양이 네, 잘하셨습니다. 마스크 버리실 때 지금 불이 들어왔네요. 마스크 요즘에 다 쓰시는데. 피부 관리를 항상 신경 쓰시는구나. 아니요, 그냥 건조할 때 가끔 뿌려요. 아, 몇 시야? 올 때 됐는데. 올 때 됐는데 이모는 왜 안 오는 거니? 얘 왜 안 와? 누가 오시나요? 네.
오늘 어떻게 부르게 되신 거예요? 잘 와요.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또 이제 지한이빠 네, 놀러 왔습니다. 집에 바가 있어요? 아까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비밀 공간이 있어요. 와 궁금하다 진짜. 왔어요. 나는 아니고 우와. 너무 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와 전시가 많이 돼 있네요. 무슨 아지트 같아요. 아지트예요. 진짜. 2층에 이 창고로 쓰던 데를 비우고 직접 페인트 칠 다 하고 가구 막 다 자르고 이런 등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직접 인테리어 다 하신 거예요? 네. 어머머머머머. 약간 소주를 칵테일처럼 마시네요. 짠! 언니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이유를 저 혼자만 알고 있답니다. 지한빠 예약했어요 지한빠. 온몸을 바쳐 내 짧음을 불사르자. 9번째 지구인 스타 이지아 씨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일상이 아침부터 커피 또 커피. 정말 커피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자,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관문입니다. 생활환경 전담 타프로님의 검열 결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아까 영상에 커피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지는데. 그렇죠. 근데 은근히 마음에 걸린 부분 하나 있었어요. 4%에 딱 걸렸어. 캡슐 커피였습니다. 네. 요즘 뭐 회사든 집이든 캡슐 커피 다들 뭐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먹는데. 네. 근데 캡슐 커피는 뭐 간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겠지만은 캡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성의 소재로 만드는데 아까도 이제 곽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그 고압의 고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 부패가 되려면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글쎄요. 100년? 500년이 걸린대요. 500년이 걸린대요. 네, 너무 오래 걸려. 길죠. 아니 저는 그 재활용 마크 이런 게 없고 맞아요. 뭔가 안에 커피 들어있고 바깥에는 알루미늄이고 하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문제이긴 한데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디에 그거를 찍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커피 캡슐이 거기에 이제 예외 품목에 속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보통 그런 거 구매하실 때 통으로 구매를 하셔서 박스에 직혀는 그쵸. 있을 거예요. 어쨌건 커피 캡슐에 그거를 표기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표기를 안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사람들이 커피 캡슐을 얼마나 많이 버렸을까를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한 41.4%가 그거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재활용이 좀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캡슐 회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재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쓰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럼 이런 좋겠네요. 회수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런 정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혀 몰랐었던 부분인데 진짜 네. 수거를 이제 해가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쵸. 싶고 진짜 또 한 번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배울 점 또 있나요? 네, 또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고 있었는데 탑4에 딱 걸려서 두 번째인데요. 환경을 파괴하는 마스크라는 부분인데요. 네. 마스크를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쓰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릴 수밖에 네. 없잖아요. 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인 상황
상황에서 이 일회용 네네. 마스크를 안 쓸 수도 없고 또 아낀다고 또 몇 날 며칠 쓸 수도 없고 네, 안 어떻게 해야 되는 되니까. 거예요? 그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는 버리는 부분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290억 개를 쓰고 있는데 한 달에. 버릴 때 잘못 버리다가는 이게 자연 생태계에 노출이 돼서 해양 오염도 맞아요. 시키고 야생동물의 그런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2020년에 브라질 해변에서 발견된 죽은 펭귄의 모습입니다. 네, 네. 펭귄이 왜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한 부검을 한번 해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 안에 위 안에 이 마스크가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영국에서 마스크 끈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묶인 채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갈매기가 발견되기도 했고 네. 마스크 피해가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마스크를 어떻게 버려야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사실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쓰레기를 버릴 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는 부피 그리고 하나는 고리. 그래서 부피가 작아야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버렸을 때 네. 퍼져 나오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네네네. 있고 그리고 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꾸 어딘가에 걸리는 문제 때문에 아, 네. 고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시면은 먼저 요거를 한쪽으로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고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걸 한번 이제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말고 말아서. 요걸 한번 그냥 묶어서 버리시면 네. 그냥 네. 피가 네. 멈추는 네. 거죠. 요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없이 살 수는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지켜주시면 진짜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네. 드네요. 커피랑 술이랑 같이 섞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은 것으로 오. 지한 씨가 유전자가 발견. 근데 결과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다음으로 집중 관리할 항목이 또 있어요. 많아요. 네, 이 유전자가 있다는 의미는 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드디어 왔네요.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우리 지구인 스타 이지한 씨의 생활 습관이 신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 확인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지한 씨. 네. 무서워. 이런 되게 무서워요. 다들 이쯤에서 네. 긴장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있겠죠? 네. 되게 또 겁나네요. 아, 자, 그럼 최 뭘까요? 프로님이 이지한 씨의 미래 질환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실장님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무서워요. 자, 여기 실장님이 결과를 가져와 주셨고요. 지한 씨가 집중 관리해야 될 항목이 지한 씨가 집중 관리해야 될 항목이 커피 그리고 또 애주가시잖아요. 커피도 좋아하시고 애주가신데 이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몸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고 그것이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네네.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줄여야겠네요. 좋아요. 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탈모가 있네요. 아, 진짜요? 탈모가 있네요. 아, 진짜요? 머리숱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네. 어떡하죠? 이 탈모 유전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원형 탈모 유전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지한 씨가 남성형 탈모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유아 씨도 탈모 진단 받았잖아요. 네. 아, 진짜? 탈모가 하얀색이 됐습니다. 이 유전자가 있다는 의미는
이마 쪽, 이마 쪽 모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남성용 탈모 그러면 M자 되거든요. 맞아요. M자 네네네. 탈모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유전형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짜그해지는데 지한 씨는 지금 두 개가 다 주위 유전형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관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신 거죠. 자, 다음으로 집중 관리할 항목이 또 있어요. 많아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 피부 노화입니다. 진짜요? 네, 피부가 노화되고 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우리 몸 안에서 당과 단백질이 만나면 당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전형이 주위 유전형 두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게 두 개가 발견된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 유전형에 의해서 조금 더 주름이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활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셨으니까 네, 아셨으니까 맞아요. 앞으로 더 관리를 하시라는 의미죠. 네. 여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돼라는 또 자신감을 갖고 가시거든요. 충격적이네요. 지구인스타 이지한 씨가 가장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질환은 그럼 뭔가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피부, 아, 진짜. 네. 근데 결과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배도 이렇게 제 눈으로 봤을 땐 피부 결도 너무 좋으시고 주름도 없으시고 탄력도 좋으셔서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솔직히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다 네. 마스크 맞아요. 썼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이 안에가 진짜 더 건조해질 때도 맞아, 있고 아니면 좀 더 습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자극적이고. 예, 막 네. 피부 트러블이 네. 저 말고도 되게 많이 이렇게 맞아. 난 분들을 봤어요. 다들 어떠세요?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도 여기 얼굴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쵸. 자꾸 이렇게 마찰이 되니까 좀 맞아요. 붉은기가 더 돈다 그러나? 맞아요. 더구나 이제 봄철이 되면서 더 네네. 건조해지니까 맞아요. 확실히 피부가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아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진료를 보면서도 정말 그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스크 피부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 정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홍조가 심하시다거나 아니면 트러블이 많이 나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쭉 있다 보니까 이제 의학계에서도 그러면 정말 마스크 착용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를 많이 해요. 해봤더니 마스크 착용이 길어질수록 수분 손실량이라던가 피지 분비량, 피부 온도 이런 것들이 모두 증가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봄철 자외선 또 너무 강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제일 고민할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봄철 자외선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이 선블럭 안 하신다는 분들 맞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안쪽으로도 자외선이 침투가 돼요.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신다 하더라도 이게 자외선 차단제는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 진피층까지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진피층을 이제 파괴시킨다 그러거든요. 진피층에 콜라겐, 엘라스틴이 있고 이런 물질들이 파괴가 되면 당연히 피부 탄력이 떨어지겠죠. 네. 떨어지면서 피부 노화가 이제 촉진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진짜 그 나이가 먹으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이렇게 뭐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늦추고 싶고 여자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여자가 내 피부가 그냥 늙도록 가만히 아이, 놔두겠어요. 요즘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분들도 엄청 맞아요. 피부에 관심이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절대 그냥 둘 수 없는데 내 피부를 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지구인스타 이지한 씨와 지구인의 신체 환경을 위해서 우리 최 프로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네, 당연하죠. 제가 알려드려야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안 쓰던 마스크 사용을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 건강이 무너져 있는 지구인들을 위한 솔루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스푼이 이렇게 있으니까 먹는 거. 이게 뭐죠? 그냥 먹으면 되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뭔지도 모르고 먹는군요. 나오면 일단. 이게 뭐예요?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면 이거 피부 살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콜라겐이 피부에 들어있죠. 9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이라던가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섬유 조직도 있는데 이 콜라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콜라겐이 없다면 피부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콜라겐이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라던가 혈관, 각막, 뭐 또는 다른 장기들 이런 곳에도 이 콜라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 노화는 당연하고 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병, 탈모나 뭐 이런 골다공증 이런 예방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드는 거죠. 오 맞아요. 그쵸. 네, 다포르님 진짜 뇌생남이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콜라겐이 20대 중반부터 줄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초아님도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할 쯤이 아닐까.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1%씩 줄어들다가 이제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이 되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만경 이후에 한 30%가 훅 줄어들어요. 갑자기 훅 줄어들고. 떨어지는. 그런데 이 콜라겐이 우리 몸 안에서는 합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저도 이제 평소에 콜라겐 되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 일반 콜라겐이랑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이 콜라겐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어류 콜라겐을 특수 효소 공법으로 잘게 쪼개서 저분자, 분자가 작다는 거죠. 네. 이 머리카락 굵기에 12만 5천 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주 작은 입자이면서도 피부 속의 세포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리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한창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쵸, 네. 마스크 오래 쓰고 있으면 이렇게 자국 남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콜라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 탄력이 떨어져서 아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이 40대에서 60대 중년 여성들에게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제 섭취를 시키고 12주간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섭취 6주 만에는 피부 보습이 좋아지고요. 12주 후에는 이제 눈가주름 그리고 또 뭐 전반적인 피부 탄력까지 개선됐다는 게 확인이 되었대요. 근데 이 여름도 다가오는데 우리 이제 반바지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허벅지 셀룰라이트 이게 참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셀룰라이트는 지방 조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지방층과 그 위에는 진피층 사이에 염증 물질이 섞이면서 뭐 섬유화 조직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피층이 얇아지고 지방층처럼 보이는 셀룰라이트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피층과 피하 지방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그 층이 두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진피층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은 지방 조직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 맞아요. 네. 진피층이 두꺼우면 당연히 셀룰라이트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진피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때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12주간 섭취를 시키고 봤어요. 그랬더니 셀룰라이트가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24주 후에는 진피층과 피하 지방층의 경계면 그 두께가 줄어들면서 허벅지 두께까지도 감소를 했다. 그러겠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뭐 탈모는 없는데 음. 그 왜 제가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도 이 콜라겐이 효과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뭐 모낭 세포가 점점 뭐 줄어든다거나 그런데 두피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두피의 진피층이 얇아지니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피부 건강이. 그래서 혈관도 줄어들고 혈류량도 감소하고 혈류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낭세포도 더 줄어들게 되고 모발이 가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봄철 자외선이 두피 손상을 가져오기 쉽고 이게 이제 탈모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탈모 관리를 위해서는 콜라겐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음식 먹을 때 뭐하고 뭐는 같이 먹으면 좋다, 뭐하고 뭐는 같이 먹으면 안 좋다. 콜라겐도 뭐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맞아요. 궁합. 맞습니다. 네, 콜라겐의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비타민이에요, 사실은. 아. 비타민 B군인데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이게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20세에서 50세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비오틴하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함께 섭취한 그 결과 24주 후에 82.61%가 모발 굵기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콜라겐, 비오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 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머, 신기하다. 모발 양도 중요하지만 굵기도 중요하고 네. 또 모발이라고 하는 게 뭐 광택이라던가 강도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개선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신기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피부나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다 알고 있고요. 더 기특한 거는 이 비오틴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면역력에 좋은 아연. 아연도 조금 챙겨 드시면 훨씬 좋죠. 근데 진짜 몸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1000mg 정도만 이제 네네. 적당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000mg. 네, 그리고 뭐 이제 시각처 발표에 따르면 이 콜라겐 제품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인증받은 게 3.6% 정도거든요. 꼼꼼히 체크하고 맞아요. 구매해야겠네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이제 있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또 피부와 동일 구조의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인지 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류 콜라겐이다 보니까 간혹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문의와 이제 또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지한 씨와 함께 지속 가능한 커피를 마시기 위한 방법부터 환경을 위해 바꿔야 할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콜라겐으로 건강해질 신체까지 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구인 더하우스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배우고 가는 게 많은 네.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건강 열심히 신경 쓰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라떼를 찬다면 내일의 항해는 없다. 지구인이 레벨 업되는 시간, 지구 인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제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구나. 그런데 이 맛있는 고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요. 메탄가스 문제인데요.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을 봤을 때 충격적이네요. 방귀세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 이건 뭔가요? 진짜 빡빡하다. 네. 그럼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고기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그런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채널 A